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라임 자산의 배후 전주인 김봉현 씨 옥중서신이 정치권에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던 인물이죠. 그렇죠. 네. 그랬다가 옥중서신은 야당 정치인한테 로비했다고 한 거죠. 여당은 야권과 검사들이 연루됐으니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또 야당은 오히려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라임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 파장이 야권으로 번졌습니다. 전 대표 측근이면서 검사장 출신인 야권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줬다고 썼기 때문입니다. 해당 정치인이 현역 의원은 아니라고 검찰이 밝히면서 검사장 출신이자 전직 당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야권 전직 국회의원과 현직 지역위원장이 로비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직 의원과 현직 지역위원장 모두 MBN과 통화해서 김 전 회장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여권 연루설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인사 연루 의혹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침묵한다며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아울러 검사들도 연루된 의혹이 있는 만큼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라며 야당의 공수처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석 달째 텅 빈 공수처 사무실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한 사무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며 맞섰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내편 의혹에는 침묵하더니 옥중서신 한 통의 공격태세가 사납다며 독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고 말했습니다. 라임의 로비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폭로 내용이 충격적이라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김봉현 씨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현직 검사 3명이 전관 출신 변호사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옥중서신의 진실 여부와 배경을 놓고도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과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 금품 수수 의혹,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의혹, 짜맞추기 회유 수사 의혹 등이 주요 감찰 대상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충격적인 폭로라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의 지시는 검찰의 감찰을 맡길 경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현직 검사 3명이 전관 출신 변호사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들 검사 중 한 명은 실제 라임 수사 책임자 역할을 맡았으며 수사 은폐를 주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로비 역시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조만간 김 전 회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차별 폭로의 배경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자, 이른바 라스 의혹으로 이번 한 주가 아주 뜨겁습니다. 자, 사회부 이성식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라는 게 뭐 연예 프로그램 줄여서 하는 말이 아니고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뉴스를 이제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옵티머스 라임 펀드 뭐 뉴스 보고 있자면은 내용도 복잡하고 참 어려워요. 시청자들께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는 이자율은 좀 낮지만 대신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겠다면서 무려 1조 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투자금 가운데 수천억 원이 부동산 시행사나 이름뿐인 유령 회사들을 거쳐서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수천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은 지금 집을 계약했습니다. 당장 70% 이상 선지급이 안 나오면 계약금하고 증거금하고 전부 다 못 나왔고 2차 피해가 예상됩니다. 옵티머스 피해자의 이제 목소리였고 라임 펀드는 어떤 겁니까? 네, 라임 펀드는 고객들에게 돌려줄 수 없다면서 환매 중단을 한 펀드 규모가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해서 네. 역대 최악의 금융사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뭐 천문학적인 액수 수천억이 이제 사라졌다는 건데 이 어디로 간 겁니까? 이 정관계 로비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네, 아마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의 성패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서 결과적으로 피해 금액을 얼마나 회수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또 이러한 사건에는 항상 정관계 로비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데요. MBN 취재에 따르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평소 주변에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 등 여권 최고위층에 대한 로비를 진행했다. 특히 일부는 수억 원을 입금한 내역까지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김 대표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모든 가능성을 종합해서 로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주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네. 그리고 뭐 앞서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마는 어제 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 사람의 이제 폭로, 옥중서신이 나와서 이제 파장이 커지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재판에서는 갑자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는 난데없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야권 인사에게 로비를 벌였고 수사팀 검사도 접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제 옥중서신을 통해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물귀신 작전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재판 상황을 보면 사실 중형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친분을 가졌던 인사들에게 아마 원망도 엄청나게 커져 있을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여당, 야당, 검찰 가릴 것 없이 폭로를 하는 것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갑자기 윤석열 사단 등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서 입장문을 직접 작성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네. 옵티머스도 뭐 여러 로비 의혹들로 이제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옵티머스 관련 인물들을 보면요. 김재현 대표도 있고 또 사문서 위조 등을 주도했던 윤모 변호사 등 등장인물이 다양합니다. 이들은 애초에 사건이 터지면 윤 변호사가 총대를 매서 책임을 지고 또 김 대표 등이 뒷수습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터진 뒤에는 자신이 죄를 뒤집었을 것을 우려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또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오히려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보면 뭐 여당에 대한 폭로가 나오면 여당이 조용해지고 야당에 대한 폭로가 나오면 또 야당이 조용해지고 이런 형국이에요, 지금. 네, 이 문제는요. 정치권의 유불리보다는 다수의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수천억 원의 돈은 어디로 갔으며 이 과정에서 누가 잘못한 건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자,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부 이성식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73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WHO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었죠. 우리 방역 당국은 아직 검토가 충분치 않은 만큼 기존 지침대로 투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쓰이는 렘데시비르 사용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해당 약물 효능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셈입니다. 앞서 WHO는 입원 환자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렘데시비르가 치명률을 낮추거나 입원 기간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중앙임상위원회에 계신 전문가들과도 긴급하게 논의를 했고 아직까지 국내 치료 지침 등을 변경하거나 어떤 개선하거나 할 필요는 현 단계에서는 없는 것으로. 국내에서 렘데시비르는 지난 7월부터 중증 환자에게 사용됐습니다. 현재까지 63개 병원 613명에게 투여됐는데 이 중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모두 11건입니다. 저희 임상시험에서 나왔던 이미 알려진 부작용이었고요. 크게 중대하거나 위험한 부작용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충분한 검토 뒤 필요성이 인정되면 투약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이틀 만에 3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환자와 직원 등 3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확진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방역원들이 병동 입구로 오가고 보건소 앰뷸런스가 확진자를 이송합니다. 외부인들의 병원 내 출입은 제한됐습니다. 어제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병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근무하던 2개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한 뒤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31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이틀 만에 32명입니다. 감염 경로는 파악조차 안 됐고 환자와 직원 등 3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추가 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병동에 계신 분들이랑 관련 종사자들, 의료진들 이렇게가 지금 포함이고요. 지금 한 300명 이상도 오늘 검사한 거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방역당국은 최근 병원 내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종사자들의 철저한 개인위생과 시설 내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에 맞은 첫 주말, 전국엔 나들이 인파가 붐볐는데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는 여전했습니다. 이제 곧 단풍철을 앞두고 여행객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여행철 방역 대책이 시행되는 만큼 개인별 방역도 꼼꼼하게 챙겨야겠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단풍 명소로 알려진 내장산에 탐방객들이 몰렸습니다. 정상 부근에만 단풍이 물들 시기지만 가을 날씨를 맞아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산세를 감상할 수 있는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발열 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올라가는 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까지도 전체적으로 통제도 잘 하고 또 우리 같이 여행 온 사람들도 잘 대응해주고. 도심 속 생태공원도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메타세 코이와 나무가 만든 그늘 사이로 마스크를 쓴 연인과 가족들이 거리를 두고 걸어갑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 완화로 개최가 불투명했던 행사들도 열렸습니다. 마스크에 요리사 복장을 착용한 참가자들이 재료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반죽을 하고 기름에 튀긴 다음 장식을 하자 어느새 먹음직스러운 디저트가 완성됩니다. 공주 알밤을 주재료로 한 디저트 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조리대도 간격이 넓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켜주신 것 같아서 좀 원활한 대회가 잘 된 것 같아요. 방역당국의 여행철 방역대책 시행으로 관광버스는 QR코드로 탑승객 명단을 관리해야 되고 실내에선 노래가 금지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 주말, 나들이객들은 코로나19 확산의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 풍경이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다시 시작할 계기로 내년 도쿄올림픽을 꼽았습니다. 최근에 미국을 찾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 뒤에 나온 발언인데다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떠올리게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싱크탱크와의 화상 대담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협상장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는 내년 7월 도쿄올림픽 전후로 예상했습니다. Where the parties could come together and have some negotiations that led to some prosperity and better economic time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다만 북한의 도쿄올림픽 관심이 전제라면서 북한은 어려운 협상 상대임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미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어제 귀국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 직후 언급이라 주목됩니다. 상반기 정도를 포함해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고요. 미국은
대화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죠. 앞서 북한은 지난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과 9월 평양 공동선언까지 비핵화 협상에 나선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감사원이 어제 월성원전 1호기에 감사 결과를 내려다가 결국 실패했죠. 최재형 원장과 감사위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시 책임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고발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감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날이면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감사보고서 의결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검토할 문안의 양이 방대해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지만 최 원장과 일부 위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뒷말도 흘러나왔습니다. 핵심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이어지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고발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감사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전 현직 공무원들의 이 비위 내지 불법성이 적발되었다면 당연히 고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보고서의 문안 작성을 끝낸 뒤 오는 20일쯤 외부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행보를 이제 계승한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일 한국을 찾은 스가 총리의 측근을 만나서 양국 현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관방장관으로 있던 7년 8개월 동안은 참배도 공물복납도 하지 않았지만 총리가 되자 아베 전 총리의 행보를 계승한 겁니다. 자국 내 우익 세력의 요구엔 호응하면서도 한중 양국의 거센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참배는 피한 걸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을 복납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요구에 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가와무라 다케오 이란 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납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스가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이번 회동을 먼저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물 복납 등 비판할 건 비판도 해야 한다면서 오겠다는 사람을 막는 형국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좀 계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민당은 일본 정부한테, 여당 민주당은 한국 정부한테 정당이 정부에 권고하는 형. 강제징용 문제와 독일 소녀상, 후쿠시마 오염수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가와무라 간사장이 스가 총리의 메시지를 가져왔을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프랑스에서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화로 수업한 중학교 교사가 길거리에서 참혹하게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이슬람교 신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지 경찰은 테러 조직과의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오후 5시쯤 파리 인근 이블린주의 한 학교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길거리에서 40대 중학교 역사교사가 끔찍하게 살해됐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달 초 수업 시간에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려고 이슬람 풍자 만화로 토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재가 된 풍점 하나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풍자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이었는데 지난 2015년 해당 언론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교사는 만평을 보여주기 전 이슬람교 학생들에게 교실을 떠나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업 내용이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체첸 공화국에 뿌리를 둔 것으로 알려진 10대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달아나다 경찰총에 맞아 숨졌는데 SNS로 살해 장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신은 위대하다는 이슬람 쿠란 구절을 외쳤다고 증언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Ils ne passeront pas. L'obscurantisme et la violence qui l'accompagnent ne gagneront pas. Ils ne nous diviseront pas. 프랑스 테러 전담 검찰은 테러 조직이 연계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경북 성주의 한 야산입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산등성이 같아 보이는데 이게 곧 쓰레기 더미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업체가 야산에 쌓아둔 건축 폐기물인데 모두 불법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 그리고 붕괴 위험까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에서 심우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경북 성주군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옹벽 위로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이 옆 산봉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업체 주변에 건설 폐기물을 재가공한 순환 골재도 한가득 쌓였는데 전부 불법입니다. 이곳의 업체가 허가받은 건설 폐기물은 2만 6천 톤이지만 실제 방치된 폐기물은 2배가 넘는 6만 톤에 달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먼지와 소음 피해는 물론 옹벽이 무너질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이 날라와. 저기 지금 밑에 물 안 젖는데 저기 물 안 젖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논 옆에 사람이 피해를 다 입어. 성주군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최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복리에 해가 적다는 이유로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법 폐기물 업체가 건설될 때까지 저는 모든 행력을 총동원해서 이 업체뿐만 아니라 폐기물 업체도 전체적으로 다 그걸 갖다 행정처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주와 가까운 의성에선 폐기물 업체가 19만 톤의 쓰레기를 방치해 치우는 데만 혈세 28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 생기는 불법 쓰레기산. 이를 막을 세밀한 대책과 규제가 시급합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요즘 배추값 엄청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또 장 보러 가면 입이 떡떡 벌어지는데 배추가 아니라 금추입니다. 금추. 네. 그저 오늘 뭐 한 유통업체가 배추를 싸게 판매했다고 그러던데. 한 포기에 2,000원대 배추를요. 전국 지점에 1인당 2포기씩 팔았는데 반나절 만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줄도 네. 길게 섰겠네요. 정연코도 한번 가보지 그랬어요. 저도 알았으면 갔다 왔을 텐데 말이에요. 저 대신에 이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추를 사려는 사람들로 서울의 한 대형마트가 북적입니다. 유통업체가 전국 100여 개 지점에 2,000원대 배추를 준비했는데 총 5,000포기가 반나절 만에 동났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올해 생산량이 줄면서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은 지난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한 부부는 매장 오픈 30분 전부터 줄을 섰습니다. 초기에는 12,000원까지 갔었어요. 우리 식구가 4인인데 가족이 한 30에서 40포기 정도 먹습니다. 아침 일찍 인터넷 가격을 보고서 이제 이거 사러 나왔습니다. 1인당 2포기라니까. 4인 가족 배추 20포기는 지금 시세로 43만 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50%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김장용 가을 배추의 평균 생산량이 129만 5천 톤으로 고냉지 배추 출하량의 3배라는 점에서 다음 달이면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인데 배추가 출하되면서 가격대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월에는 도매 가격이 포기당 1,000원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지방 공무원 7급 필기 시험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지원자는 3만이 넘었고요. 경쟁률 70대 1입니다. 엄격한 방역 지침 속에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속에 시험 치른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홍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두꺼운 옷을 입은 수험생들이 하나둘씩 도착합니다. 수험표를 확인하고 가방을 정리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공무원 필기 시험을 준비합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133개 시험장에서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필기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565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2만 명 가까이 응시해 경쟁률은 35대 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각 시험장에는 방역 담당관이 배치돼 들어오는 수험생들에게 손소독을 안내하고 발열 체크도 진행했습니다. 시험실 수용 인원은 20명 이하로 제한됐고 방역 전문 업체의 소독도 이뤄졌습니다.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여가지고 방역 같은 거는 크게 걱정이 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검사도 하시고 사람 수도 교실마다 별로 없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고 이후 면접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라떼는 말이죠. 식당 같은 데 가면 누군가 한 명이 다 계산했죠. 요즘은 각자 나눠서 음식값 계산하는 게 일상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 IT 메신저 앱이 등장을 했다는데요. 한 사람이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나눠서 정산하는데 돈 내라는 독촉도 이 메신저가 해준답니다. 서로 눈치 볼 것도 없고 좋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베이비 부모 세대에겐 좀 낯서네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카페에서 6명의 여성이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한 명이 전체 금액을 계산한 뒤 앱을 사용해 정산을 시작합니다. 영수증을 사진 찍어 채팅방에 올릴 수도 있고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1인당 금액이 나옵니다. 깜빡 잊고 정산금을 보내지 않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메시지가 가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눠서 계산하고 돈 안 보내주는 사람들한테 독촉하기가 좀 껄끄러웠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알람이 가니까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사다리 타기 게임을 통해 복불복으로 정산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 운영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산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IT 기업들은 소비자의 불편함이라든가 또 흥미라든가 또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를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자기의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소비자가 이용하고 싶게끔 IT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 기업들의 소비자 마음 읽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2차 TV 토론 대신에 유권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타운홀 행사 생중계로 시청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시청률 결과 바이든 후보가 앞섰습니다. 최근 미국 내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지는 예측 불가입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동시에 방송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의 타운홀 미팅. 역시 코로나19가 화두였습니다. I tell people wear masks, but just the other day they came out with a statement that 85% of the people that wear masks catch it. 사태가 전환점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일침을 가합니다. He missed enormous opportunities and kept saying things that weren't true. Summer comes, it's all going to go away like a miracle. He's still saying those things. 확진 판정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화상 토론 거절로 불발된 2차 TV 토론 예정일에 이루어진 문답 형식의 타운홀. 시청률에선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바이든이 먼저 ABC 방송과 일정을 잡은 뒤 트럼프가 NBC 방송과 같은 시간대를 잡은 건데 바이든을 본 시청자는 1,390만 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NBC와 MSNBC, CNBC 등 3개 채널에서 방송된 트럼프의 타운홀 시청자는 1,300만 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투표 행렬은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와 조기 현장 투표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사전투표에 현지 시간 16일까지 무려 2,2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지난 2016년 같은 시기에 600만 명에 비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사전투표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현재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민주당원이 공화당원의 2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편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공화당원이 대선 당일 대거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결과를 예측하긴 이르다고 영국 BBC 방송이 관측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저희 MBN이 국내 최초로 50대 이상 시니어 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중년이 돼서도 잊지 못한 꿈, 어른들의 모델 도전기를 준비했는데요. 내일 오후 6시에 첫 방송되는 오래 살고 볼 일, 먼저 맛보기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방송 스튜디오를 압도하며 중후한 매력의 모델들이 워킹을 시작합니다. 중년을 훌쩍 넘은 이들은 시니어 모델 오디션 프로그램 도전자들입니다. 예전에 저런 게 이제 막연한 꿈이었는데 나도 열심히만 하면 이룰 수도 있겠구나. 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는 제가 형 최선을 다할게요라고 사실 약속했죠. 새 예능 프로그램 오래 살고 볼 일 어쩌다 모델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시니어 모델을 발굴하는 방송입니다. 베테랑 용접공부터 대기업 상무, 추억의 스타, 사남매 엄마까지 벅찬 꿈을 안고 지원했습니다. 총 2,089명의 도전자 중 39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한 54명이 시청자를 만납니다. 모델 한혜진을 비롯해 정준호, 홍현희, 황강희가 조력자로 나섭니다. 모델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 새로움에서 오는 짜릿함,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고 내 꿈을 다시 꺼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느낌을 다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모를 꿈을 간직했던 지원자들이 이제 당당하게 도전하는 모습은 내일 오후 6시 첫 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프로배구 개막 첫날 남녀 2경기 모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풀세트 대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긴 랠리의 블로킹 쇼까지 화끈한 경기 모습을 구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때리고 때려도 받아내고 또 받아냅니다. 얼떨결에 발로 받아내는 행운도 나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랠리를 끝내고선 온 힘을 다 썼다는 표정. 지난 시즌 여자부 1, 2위 현대건설과 GS칼텍스가 맞붙은 개막전에서는 물리고 물리는 풀세트 대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벨기에 출신 루소와 양효진, 정지훈이 67점을 합작한 현대건설이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빨리 이겨서 관중분들 많이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남자부 대한항공의 정지석은 우리카드를 맞아 2세트에서 7개의 블로킹을 막아내 역대 한 세트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모두 11개의 블로킹을 잡아낸 정지석은 34점을 올리며 이탈리아 출신 산틸리 감독에게 첫 승을 선물했습니다. 감독님이 매 훈련마다 블로킹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임무 수행을 잘 해준 덕분에 결과가 잘 나왔던 것 같고요. 프로배구는 이번 달 말부턴 관중 입장이 허용돼 기다려온 팬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대 나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제 저녁 6시 반쯤 당근마켓 앱의 서귀포 지역 카테고리에 20만 원이라는 판매 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오늘보다 날이 쌀쌀할 것으로 예상돼 휴일 바깥 활동 계획하고 계시다면 마스크와 함께 따뜻한 외투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천이 영하 1도, 봉화가 0도, 철원이 1도로 많은 지역에서 아침 기온 5도를 밑돌겠고요. 서울도 8도까지 내려가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밤에도 하늘은 맑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빛이 맑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5도를 밑돌며 약간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햇볕 아래에서는 포근하겠고요.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산지를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계속 크겠고요. 날이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 한마디로 예술이었습니다. 저 코발트 하늘색 사진 좀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 사진 혹시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점심 무렵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늘 찍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하고 나서 첫 주말이어서 그런지 고속도로가 많이 붐볐다고 하던데요. 좀 많이 붐비더라고요. 내일도 휴일 맞아서 많은 분들 이동하실 텐데 유념하셔야 할 거 있죠? 네, 그렇죠. 바로 마스크 착용이죠. 네, MBN 종합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